예전 같았으면 보고 싶은 영화가 적어도 3편 이상은 됐을 명절 연휴인데도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국제수사를 제외하면 눈길을 끄는 영화가 전무한 가운데 그래도 명색이 추석이니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이드 리뷰를 굳이 한 편 더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그린랜드를 봤습니다. 몇 편의 그저 그런 영화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보기에는 딱인 재난영화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선택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평소에는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네이버의 평점 덕분에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Is this Clark, this interstellar comet? Yeah, big news. 그린랜드는 재난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어처구니 없게도 혜성이 과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 대륙을 강타하면서 지구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간다는 것에서는 딥임팩트와 아마겟돈이 떠오르고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인류의 재건을 위해 직업에 따라 선별된 사람들을 그린랜드의 지하로 대피시키려 한다는 것에서는 2012와 겹쳐집니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기시감이 들긴 하지만 몇 개의 설정만으로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알고 보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의외로 이 영화는 꽤 볼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개봉을 미루다가 끝내 VOD로 직행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평점을 미리 보고 가서 마음의 준비와 더불어 기대치를 굉장히 낮췄던 게 아주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잠깐만 옆으로 새도 괜찮을까요? 실은 국제수사를 빼고 셋 중에서 뭘 볼지 고민하다가 담보는 보나마나 심파로 떡을 쳤을 게 뻔하니 무조건 패스하고 나머지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참고 삼아 네이버의 평점을 확인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국에는 조회수를 의식하면서 내 평점과 무관하게 더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가진 재난영화라 그린랜드를 선택했지만 이 영화의 평점에서는 재난영화답지 않다는 혹평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난영화를 가장한 가족 드라마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모로우와 2012 그리고 샌안드레아스 같은 근래의 재난영화들은 대부분 할리우드답게 가족주의를 중심에 놓고 더 나아가 불화로 소원해진 가족관계가 재난을 통해 봉합되는 과정이 주를 이룹니다. 그린랜드도 마찬가지라 당장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부부가 아들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면서 여러가지 고난을 겪는 걸 계기로 다시 가까워지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식상해서 저런 혹평이 나온 걸로 짐작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한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Only part of it is going in the ocean. Would you look at that? 개인적으로 그린랜드의 각본은 상당히 잘 짜였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판을 까는 도입부로 문을 열더니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단계별로 위기와 갈등을 고조시키는 구조가 나름 탄탄하거든요. 그 속에서 특히 제 몫을 톡톡히 하는 게 어린 아들의 컨디션인데 이것 때문에 자연스레 비극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영화는 절정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때부터 주인공 가족은 재난으로 패닉에 빠진 상황이라면 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납니다. 뻔하다면 뻔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매번 너무 단순하고 극단적인 캐릭터들이 사건을 촉발시킨다는 게 좀 거슬리긴 했으나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호의를 베푸는 캐릭터들을 보는 게 깊이 와닿는다는 것에서는 면죄부를 줄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랜드가 혹평을 피할 수 없는 원인도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관객들이 재난영화에 기대하는 장면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 이 영화의 마케팅이 화를 자초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다시피 그린랜드의 국내판 포스터에는 북미판 포스터가 제작진만 표기한 것과는 달리 떡하니 우주적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거창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물론 포스터만이 아니라 아예 마케팅 포인트를 해상과 충돌하게 된 지구에 맞췄을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죠. 따라서 관객들은 당연히 스펙타클한 자연재해를 기대하면서 극장을 찾게 되겠지만 이 영화가 실질적으로 해상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시각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딱 한 번이고 그마저도 후반부에 접어들어서야 소박하게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린랜드를 볼 때 주목해야 할 건 순전히 재난을 맞닥뜨리게 된 가족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결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느냐지 재난 자체는 결코 아니라 이런 장면을 기대하시면 10중 8구 욕하고도 남습니다. 누가 봐도 여타 메이저 재난 영화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제작했을 게 틀림없을 마당에 그냥 재난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우주적이라는 장엄한 규모의 수식어까지 붙였다는 것 과장을 넘어 사기에 가까운 어불성설이라 혹평을 받는다고 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기대를 갖게 한 탓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화를 자초했지만 네이버의 평점 덕분에 전 예상외로 재밌게 봤으면서도 이것만큼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는데 바로 주인공 가족이 고군분투하면서 후반부에 접어들 무렵에 영화의 맥이 한 차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괜히 숨고르기를 크게 하는 바람에 텐션이 뚝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걸 기점 삼아서 가뜩이나 늘어지는 대목에 가족주의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설상가상 제 아무리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해도 부부가 불화에 빠졌던 원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묻어버리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폭넓은 설득력을 얻기에는 무리라 비판이 쏟아지기 십상입니다. 결말부 역시 개연성이 떨어지니 중반부까지 나름 잘 유지한 연출을 후반부가 다 깎아먹는 셈이라는 게 유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를 뜻밖에도 재밌게 봐서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그린랜드는 절대 메이저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저처럼 큰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추석이니만큼 애초에 우주적 재난 블록버스터 따위로 사기치지 말고 정직한 방향으로 어필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Seek shelter immediately.